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예정대로라면 오늘과 내일 열려야 되지만요. 지금 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 합의가 안 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증인과 관련돼서입니다. 그 내용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증인 관련해서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딸은 양보한다. 부인과 모친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당 주장이고요. 여당에서는요. 가족은 절대 안 된다. 조국 후보자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 안 되면 국민청문회 다시 검토한다. 국민청문회는 사실 뭐 있는 제도가 아니죠. 그냥 여론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소명을 하겠다.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오늘 개최 예정 청문회 무산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른미래당에서는 부인과 동생 출석하자.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인과 동생만 채택하자. 이렇게 중재를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나경원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쇼 안 된다. 이인영 못 열면 국민과 직접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 정도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동생 정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고요. 한국당에서는 부인과 모친까지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증인 공방에 검증 기회 날릴 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맞서게 되면은요, 합의가 안 되고 인사청문회 못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못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연기 불가 입장 확고하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원래 예정대로 열려야 된다. 그거 열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법대로 간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이 있습니다. 법 절차대로 임명수순 밟을 듯하다. 문 대통령 귀국 뒤 임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어제도 오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족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 주장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청문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중 국민청문회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 저희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하기 싫으시면 국민청문회를 어디서 하든 핵심 증인만 불러주십시오. 저희들 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자, 증인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서 표현한 핵심 증인, 그중에서도 아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되냐 말이냐. 이 문제가 제일 첨예한 대립 지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변호사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부인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청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예. 부인분이 사실은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관련해서도 인턴 하러 처음 올 때 데리고 갔었고 예. 딸아이를. 그다음에 투자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부인 명의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분은 조국 후보자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 부인분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인턴십을 하게 됐고 논문 저자로 예. 올라간 경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인분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인영 대표께서 뭐 형사소송법 말씀하시면서 예.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증인은 나온 이후에 본인이 증언 거부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조국 후보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했으면 본인이 아시는 거는 본인이 해명하고 또 본인이 모르고 부인분께서 경험하시거나 들은 사실은 부인분이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근데 왜 그 여당은 왜 그 자체 나오는 것 자체를 봉쇄합니까? 증언을 거부할지 아닐지는 부인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 동생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분도 웅동학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국 후보자께서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따라서
동생분이 경험한 사실을 말씀하게 되면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관련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친도 필요하고 따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 따님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따님은 저희도 제외했어요. 예. 모친도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동생분은 나와 주셔야 조국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국민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예. 풀어줄 수 있는 진상규명의 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두 분은 원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것에 회부하게 되면 예. 뭐 한 90일, 70일 정도 예. 안건 조정을 그러니까 하게 쟁점이 됩니다. 되는 사안에다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그 예. 사안을. 그래서 원래 안건조정위원회의 예. 대상이 청문회의 증인 문제는 빼자라는 법안도 제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다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불구하고 처음 이게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29일 날 회부됐기 때문에 2일, 3일 날은 사실은 청문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따라서 민주당은 2일, 3일에 증인이 만약에 출석하게 되는 청문회는 애당초에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예. 아까 저 살짝 한 말씀 더 올리면 예. 대통령께서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과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예. 그다음에 제도 개선까지 가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또 하나는 제도 개선 1년 전만 해도 예. 대입제도 관련돼서 교육부,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예. 공론화위원회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20억 예산까지 투자해가지고 예. 그거 1년 동안 논의가 다 됐어요. 예. 그러다 결국은 정시 약간 확대하는 걸로다가 그렇죠. 어부질이 이상한 그런 결론을 내용이 내고 말았잖아요. 나왔습니다. 이미 1년간 논의가 된 이후에 예. 갑자기 현 국면에 제도 개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담론으로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예. 시기와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지 문제를 결부시킨다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구찬 변호사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살짝 논평을 해주셨는데 그 앞부분 증인 관련해서 뭐 핵심은 부인과 동생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박성희 기자께서는 요 부인과 동생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게 과거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김황식 전 총리와 이 김태우 총리 후보 예.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어. 지금은 나와도 답변을 못해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왜냐하면은 그때 상황과 가장 틀린 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사자들이 다 친족들이 다 사실상 피의자들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청문회가 열려본들 자판기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곤란하니 양지해 주기 예. 바랍니다. 이런 답변만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걸 예. 그걸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의혹들의 어떤 나열식으로 해버리면 이 청문회 본래 취지하고도 많이 동떨어지는 이 내용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심도 있는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특히 이 검찰 수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검찰에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청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굳이 가족을 친족이라든지 부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만 부탁드려요. 예. 먼저 김상일 평론가가 네.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구찬 변호사 제가 추가하시죠. 좀 저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청문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청문회를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첨언을 예.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가족을 나오라고 하든가 예. 이런 거는요. 대부분 협상의 우위, 분위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청문회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 편에 서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부른다.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그 증명을 입증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경우가 굉장히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카드 협상의 카드용으로 그런 그렇죠. 주장을 그리고 했다.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한 그다음에 예.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한 예. 이런 카드인 거지. 예. 그 입증을 잘하자는 거는 아니 거기에다 누가 유리한 발언을 해줍니까? 다 자료로 이야기해가지고 보여주고 증거로 해가지고 그 증거가 발언과 어긋날 때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렇게 들이미는 건데 예.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은 예. 전부 다 수사권이 있지 않고는 자료 요구권 정도는 받아내기 어려운 계좌 정보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이게 청문회라는 게 마치 재판처럼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 재판이 아니에요. 청문회는
그러니까 그 청문위원들이 묻고 후보자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것이 맞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과정인데 가족분들이 나와서 해명하면 될 일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의 경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게 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죄의 증거로 되게 될 때 본인은 지금 피해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할 장을 왜 일부러 안 나오시는지 또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의사편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왜 막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비춰볼 때는 마치 청문회에서 야당이 입증을 해야 되는 식의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증인 관련해서 이 세 분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윤치한 변호사는 한국당에 지금 몸담고 계시고 김상일 시사평론가께서는 민주당에 지금 몸담고 계신데 주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야 합의 오늘도 안 되면 결국에는 청문회가 못 열릴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아주 농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